여러분, 통장에 1억 7천만 원 현찰로 꽂혀 있으신 분 아니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연장 절대 없다. 버티면 세금으로 다 뺏겠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살던 분당 아파트까지 어제 29억에 급매로 던져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실거주 1주택까지 던지면서 서민들에게 보낸 진짜 시그널은 뭘까요?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하지만 이 20분 투자가 여러분의 20년치 월급을 지켜줄 겁니다. 이재명 표 3단계 극약 처방의 실체부터 과거 문재인 정부와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강남 갭 투자자들의 생생한 절규까지 완벽하게 해부해 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로 시계를 돌려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재명 정부의 모든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박증에 가까운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 뭐였죠? 바로 핀셋 규제와 단계적 대응이었습니다. 강남을 누르면 나용성이 튀어오르고 나용성을 누르면 수용성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만 나왔죠. 투기 세력에게 빠져나갈 구멍과 규제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줘버린 게 패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꺼내든 카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취임 전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하자 핀셋이 아니라 아예 해머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첫 번째 해머가 바로 6월 27일 대출 규제입니다. 6.27 대출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떤 피바람을 불러왔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30대 직장인이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칩시다. 과거 규제 전이라면 영끌을 해서라도 대출 8억을 받고 내 돈 4억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도가 6억으로 묶였습니다. 내 돈 6억이 없으면 아예 서울 아파트 문턱도 못 넘게 된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입니다. DSR에 걸려 주담대가 2에서 3억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강남 3구 갭 투자자의 생생한 가상 인터뷰를 통해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8억 끼고 샀거든요. 근데 한도가 6억으로 묶이면서 기존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 대출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흑자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할 만큼 시장의 돈줄을 단숨에 말려버린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대출을 막았으니 이제 공급을 풀 차례죠. 두 번째 카드는 9월 7일 공급 대책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짓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기존 민간 매각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속도전을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들이 우리랑 협의한 적 없다며 들고 일어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입주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결국 6.27과 9.7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10월 15일 이재명 표 부동산 정책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바로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3중 족쇄로 묶어버린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가장 무서운 토지거래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뭡니까? 내 돈 주고 내 집을 사겠다는데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니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건 원천 불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 진입의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숨이 턱턱 막히시죠? 과연 5월 9일 이후 내 집값은 어떻게 될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하기 전에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한 상황에 맞춰 다음 영상에서 맞춤 대응 전략을 최우선으로 다루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셨으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결정지을 폭탄의 뇌관으로 갑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D-Day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소름 돋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인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딱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유예 기간인 5월 9일 이전에 팔면 6에서 45% 기본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은 약 2억 원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하지만 5월 10일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 75%의 중과세율과 지방소득세가 얹어지면서 세금은 순식간에 3억 7,500만 원으로 폭등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여러분 통장에서 1억 7,500만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설마 이번에도 연장해 주겠지라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심지어 2월 27일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본인의 29억짜리 분당 아파트까지 금매로 던진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차피 관저 살면서 쉬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집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실거주 집을 시세보다 싸게 던졌다는 그 시그널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심리적 공포감과 무언의 압박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길었던 3단계 규제와 세금 폭탄의 실체, 이제 명확히 보이시나요? 지금 시장의 거래량은 77%나 급감하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없는데도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74%는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을 점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상황별 생존 전략을 짧게 짚어드립니다. 무주택자라면 현재 막힌 대출 한도 안에서 무리한 영끌은 절대 금물입니다. 9.7 공급 물량의 실착공을 기다리세요. 1주택자라면 섣부른 갈아타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지키며 관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전후로 쏟아질 급매물 경쟁에서 버틸 자금력이 없다면 지금이 마지막 출구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치킨게임,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리고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AI 이슈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